지목 변경을 보겠습니다. 지목 변경. 이 지목 변경은 어렵지 않죠?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용도는 밭농사 용도의 토지입니다. 밭농사 용도의 토지라고 한다면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지적공부에 그 정보가 등록이 될 텐데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등록되겠죠. 그리고 관리가 될 테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가 될 겁니다. 이때 토지의 표시에 지목이 등록이 되는데 뭐로 등록이 될까요? 전. 밭전자를 써서 밭농사 용도의 토지는 지목이 전이에요. 그리고 소유자는 누구냐면 A가 소유자인데 요 A가 요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이렇게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런데 밭농사 용도의 토지의 상태에서 건물을 지어봤자 그 건물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물은 어떻게 구할 것이며 사용한 물은 어떻게 버릴 것이며 그 다음에 정화조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전기는 어떻게 끌어올 것이며 뭐 인터넷은 어떻게 쓸 것이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밭농사 용도의 토지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는 없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땅속에 상수도 하수도 설치해야 되고 정화조 시설 설치해야 되고 전기시설 설치해야 되고 이런 각종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의 형태와 성질을 바꾸는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질 변경 등의 공사를 해야 됩니다. 각종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사가 완료가 됐다면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이러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제 이 토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되는 겁니다. 이 대는 기초 대자를 쓰는데요.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대지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지목도 바뀔 겁니다. 뭐로 바뀌겠습니까? 대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 지목이 바뀌는 것을 지목 변경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토지 자체가 바뀌는 걸 뭐라 부릅니까? 형질 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바뀌는 걸 뭐라 부르죠? 지목 변경 이렇게 부릅니다. 차이점을 느낄 수 있습니까? 토지 자체가 바뀌는 건 형질 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바뀌는 건 지목 변경. 형질 변경은 토지의 형태와 성질이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되셨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책을 보시면 의의가 있는데 의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바꿔주는 거. 이를 지목 변경이라고 부를 겁니다. 거기 지목 변경의 대상이 나와 있죠. 네. 거기 보시면 1번에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준자는 완료 준자입니다. 공은 공사라는 뜻이에요.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가 됐다면 토지의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도 바꿔주겠죠. 맞아요. 그렇죠. 2번을 보시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용도가 변경이 된 경우. 토지의 용도가 뭐예요? 지목. 따라서 토지의 용도가 바뀌었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 토지가 있고요. 이 토지 위에는 점포 건물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점포 건물. 그러면 이 점포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예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는 뭐죠? 대. 맞아요.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는 지목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다 대가 되는 건 아니고 건축물 중에서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만 대지예요. 그렇죠. 그럼 지적공부에 이게 점포니까 이 토지의 지목은 뭐겠습니까? 대가 될 겁니다. 대지가.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누구냐면 갑. 건물 소유자도 누구냐면 갑입니다. 그런데 이 갑이 이 건물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에요. 그리고 을의 직업은 뭐냐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을은 목사로서 저 점포를 임차해서 2년 동안 개척교회 건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년 동안. 그러면 이때
이게 여기다가 십자가 설치할 테고 이제 교회 건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지목을 뭐로 바꿔야 되느냐? 종교용지로 바꿔야 되느냐? 요게 문제가 될 텐데 종교용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2년만 바뀌는 거죠. 그러면 2년 후에는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돼야 되죠. 구태여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를 뭐라 부릅니까?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기억나셔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이게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입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토지마저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토지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갖췄어요. 그리고 을의 직업은 목사님이시고 앞으로 여생을 여기서 목회 활동을 쭉 하고자 해요. 은퇴할 때까지. 그렇다면 지목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이때는 바꿔야 되겠죠. 이때는 안 바꾸겠지만 이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이 아니라 영속적인 변경이죠. 따라서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바꿔야 될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이게 지적 예규에 나와 있고 우리 시험에 이미 출제가 몇 번 됐습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건물의 용도가 바뀌었을 때도 지목이 바뀌는 경우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3번을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럼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의 개수가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그러면 토지의 개수를 줄이기 위한 토지동은 뭐가 있을까요? 합병. 맞습니까? 그러면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지목이 어찌해야 될까요? 같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걸 허용할까요? 허용하지 않을까요? 허용하게 될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다시요.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의 개수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토지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합병을 해야 돼요. 합병을 위해서는 지목이 일치돼야 됩니다. 지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언제 전이라도 공사 준공 전이라도.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공사 준공 전에 밑줄 치십니다. 이건 시험에 종종 출제되니까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거 이해되셔요? 안 되셔요? 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안 되셔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신청 절차가 나와 있는데 신청 절차.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목 변경을 신청할 때는 지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만 지목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다면 관리 밑줄 치십니다. 세 줄에 있죠. 관리. 이때는 따로 제출할까요? 확인으로 대신할까요? 확인으로 대신할 겁니다. 확인 밑줄 치십니다. 관리 확인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넘겨보시면 거기 1번과 3번은 지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니은이 문제예요. 니은이 국유지, 공유지의 경우에는 여기서 공유지는 공공용도의 토지를 얘기해요. 공공용의 토지. 국유지,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 폐지되었거나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국유지나 공유지는 법령에서 지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국유지나 공공용 토지는 국가소유 토지나 공공용 토지는 법령에 의해서 지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유지나 공유지 상태에서는 지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지목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유지에서 공유지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럼 국유지에서 공유지에서 벗어나는 게 뭡니까? 용도 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그렇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특히 2번은 조금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글뱅이 2번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왼쪽에 이게 글씨가 안 보이네. 가운데 뭐라고, 맨 꼭대기 뭐라고 쓰이는 거예요? OX? 이해? 네. 요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건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상급의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보시면 개발행위허가, 농지 전용허가, 보전산지 전용허가 이런 것들은 공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내용이고요. 밑줄 치죠.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 밑줄 치십니다.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라고 한다면 이때 지목변경을 구태여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인데 뭐하러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겠습니까?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그 다음에 옆에가 더 중요하죠. 전납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의 경우에 상호간의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이때도 지목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밑줄 치죠. 전납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 밑줄 치십니다. 이때도 지목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똑같은 농지예요. 농지 안에서의 지목변경에 불과합니다. 이때도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두 번째 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번지 토지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갑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9번지 토지입니다. 소유자는 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뭐죠? 최대 만조이선. 밀물대. 이게 최대 만조이선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토지겠죠? 100번지 토지겠죠? 한필지 토지입니다. 100번지 한필지 토지예요. 그러면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도 등록되어 있을 테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맞을까요? 네. 맞겠죠? 그런데 한반도 크기 100배 정도 되는 빙하가 남극과 북극에서 녹았습니다. 한반도 크기 100배 되는 크기의 빙하가 남극과 북극에서 녹았다는 겁니다. 해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해수면은 올라갈 겁니다. 빨리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야만적인 나라 없어지게.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거는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적공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따라서 이 지적공부의 내용을 말소한 다음에 이 지적공부를 폐쇄하게 될 겁니다.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를 바다가 된 토지에 등록을 말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다가 된 토지에 등록을 말소하는 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만약에 일단 바다가 됐는데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말소할까요? 말소하지 않을까요? 네? 말소할 이유가 없겠죠.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해라. 일주일 내로 바다가 내려갈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그러면 저는 안 믿어요. 이놈의 정부가 하도 거짓말을 했어서 저는 안 믿습니다. 제가 아나키스트가 된 이유예요. 정부가 너무 거짓말을 해서.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발표했으면 안 믿겠지만 학자들이 여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지질학자 대부분이 전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믿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말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럼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때만 말소할 겁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정부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냐면 제방을 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방을. 그럼 제방은 지목이 존재하죠. 제방 아닙니까? 방파제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지목이니까 토지입니까? 바다입니까? 토지겠죠. 따라서 정부에서 여기다가 제방을 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면 제방이 올라가면 이건 여전히 토지로 존재하는 것이죠. 보통 해안가 토지는 임야예요. 그런데 임야에서 뭐로 바뀔 뿐입니까? 제방으로. 따라서 말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 경우만 말소를 하게 됩니다.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없고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도 없을 때만 이때 말소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되시죠? 하나 더. 이놈의 바다가 눈이 달려갖고 이 해수면이 쭉 올라가다가 눈이 달려서 여기서 딱 멈췄습니다. 신기한 놈이죠. 그러면 토지와 바다의 새로운 경계가 도면 위에 그려질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99번지 토지와 100번지 토지의 경계가 사용되면 됩니까? 사용되면 되죠. 별도의 측량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토지 전부 바다가 됐다면 토지와 바다의 새로운 경계가 그려질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경계가 그냥 이용되면 돼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작년에도 출제가 됐죠.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됐다면 새로운 경계가 그려질 이유가 없으니까 측량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바다가 여기서 멈췄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와 바다의 새로운 경계가 도면 위에 그려져야 되겠죠. 이때는 측량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해요. 따라서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됐다면 측량이 필요 없지만 토지 일부가 바다가 됐다면 측량을 통해서 새로운 경계를 도면 위에 그려야 될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이때 하는 측량을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해면은 바다라는 뜻이고요. 성은 이를 성자를 씁니다. 바다가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바다가 되었으니까 지적 공부의 내용을 말소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 이를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해면성 말소 측량은 한 필지 토지 전부 바다가 됐을 때는 하지 않겠죠. 일부 바다가 됐을 때만 하게 될 겁니다. 작년에도 출제가 된 거죠. 10년이 흘러간 다음에 남국과 북국의 빙하가 다시 얼기 시작합니다. 다시 얼기 시작했어요. 한반도 100배 되는 크기의 빙하가. 그러면 이 해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그렇다면 바다가 됐던 것이 이제 뭐로 바뀝니까? 다시 한 필지 토지로 바뀔 겁니다. 그렇다면 말소된 지적 공부는 다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토지가 있을 때, 토지가 존재한다면 지적 공부는 항상 있어야 돼요. 토지가 있을 때는 지적 공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필지 토지로 다시 됐으니까 지적 공부는 다시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복 등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한다도 아니고 해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적소관청의 재량에 따라서 회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토지가 있을 때는 무조건 지적 공부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회복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게 더 맞죠? 그런데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소유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자 부분을. 따라서 토지의 표시 부분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돼요. 왜? 토지가 있다면 지적 공부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럼 회복 등록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종전 소유자로 회복할 수 있네. 요걸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회복 등록할 때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같이 회복이 된다는 뜻이고요. 회복 등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토지의 표시는 무조건 회복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갑으로 회복 등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 등록할 때는 종전 소유자를 회복하는 것이고 회복 등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적 공부는 일단 만들어줘야 돼요. 왜? 토지가 있을 때는 지적 공부는 있어야 되니까 국가로 기속이 되는 겁니다. 혹시 민법에서 토지 포락 이론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2학년은 들어보셨겠죠? 포락 이론. 포락 이론. 표정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토지의 포락 이론입니다. 대법원 판례 이론이에요. 국가로 기속되는 게 포락 이론입니다. 이걸 누가 결정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이놈의 시장군수 구청장님이 보통 감옥에 많이 가요. 돈 받고 하니까. 돈 받아서는 안 되는데 돈 받고 가니까 시장군수 구청장님이 뇌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의 개념은 설명을 드렸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네, 이미 설명이 됐고요. 줄은 나중에 치겠습니다. 줄 안 친다고 뭐라고 하지 마셔요. 나중에 다 칠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말소 절차가 있는데 거기 첫째 줄 보시면 이거는 좀 밑줄 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매 등록말소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밑줄 치십니다. 다른 토지 이동에는 없습니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만 있어요. 이 문구가 보통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바다가 됐다고 한다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비록 임야라고 하지만 경치가 어마무시하게 좋아요. 그렇죠? 이 경치가 좋은 비싼 땅이 이게 바다가 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바다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말소 신청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런데 토지가 없어졌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말소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에게 다 포기하고 이제 말소 신청하라 이렇게 통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자가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신청 의무가 나와 있는데 토지 소유자는 밑줄 치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밑줄 치십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다른 토지 이동은 며칠이었습니까? 60일. 여기는 90일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잘 냅니다. 보통 토지가 바다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지가 왔습니다. 다 포기하고 이제 말소 신청해라 이렇게 통지가 왔어요. 그럼 그 통지를 받은 자는 무슨 행동을 할까요? 저 같으면 술집에 갈 거예요. 아니면 마트에 가서 술 엄청나게 사올 겁니다. 한 달 동안 내내 술만 먹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게 엄청난 고가의 땅, 경치 좋은 땅이 다 날아갔죠. 그래서 술 먹을 시간을 30일 더 준 겁니다. 그래서 90일이에요. 네. 그래서 90일 꼭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다른 토지 이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입니다. 근데 여기는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뭐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다. 기산점이 달라요. 왜냐면 토지가 바다가 된 그 시점이 분명할까요? 분명하지 않을까요? 분명하지 않아요. 더욱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바다가 됐던 걸 인정하지도 않을 테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게 시점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쉽게 출제가 되면 90일이 출제가 되는 것이고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면 기산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4번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이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큼은 다른 토지 이동과 달리 수수료 면제가 됩니다. 신청이건 직권이건 수수료 면제가 되고요. 비용도 면제가 됩니다. 비용도 면제가 돼요. 그래서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신청할 때도 돈 안 내고 직권에 의할 때도 돈을 내지 않습니다. 다른 토지 이동은 신청할 때도 돈을 내야 되고 직권에 의할 때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갑니다. 하지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큼은 돈을 내지 않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돈 내라 그러면 군수님은 밤에 못 다녀요. 어디선가 낫이나 도끼가 휙휙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받아 죽겠는데. 그래서 이 수수료 면제도 좀 기억해 두십니다. 나머지는 다 설명이 됐고요.
142쪽을 보시면 회복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둘째 줄 보시면 회복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복 등록할 수 있다. 밑줄 치시고요. 회복 등록한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요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 문구를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회복 등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통지 나와 있는데 둘째 줄에 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 있습니까? 네. 밑줄 치십니다. 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 이 바다가 됐다든지 바다가 됐다가 다시 회복이 된 경우에는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소유자 그리고 바다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인 공유수명관리청 양측에 통지해야 됩니다.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밑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밑도. 뭐라고 출제를 자꾸 하느냐면 소유자 또는 공유수명관리청. 틀린 지문이겠죠? 네. 그렇죠. 또는 소유자 및 해양수산부 장관. 틀린 지문입니다. 소유자 및 국토교통부 장관. 틀린 지문이에요. 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만 맞는 지문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은 나중에 보실 거고요. 아직은 좀 어려우시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147쪽의 축척 변경을 보십니다. 147쪽의 축척 변경을 좀 먼저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면인데요. 소축척의 지적도입니다. 소축척의 지적도, 소축척이니까 이 안에 등록된 토지는 크게 그려질까요? 작게 그려질까요? 작게 그려질 겁니다. 토지의 크기가 굉장히 작게 그려질 거예요. 왜? 소축척이니까. 그렇겠죠? 소축척이니까 굉장히 작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작은 모양으로 토지의 크기가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입니다. 지적도. 그럼 이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거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거래가 잘 되는 토지고 땅값이 비싼 토지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고 땅값이 저렴한 토지고 그 다음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없는 토지고 기억나셔요? 그런데 이거는 지적도니까 이 안에 등록된 토지는 거래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거래가 잘 되는 토지들이에요. 거래가 잘 되니까 땅값은 비교적 비싼 토지입니다. 땅값이 비싸니까 소유자가 팔고 싶어도 잘 안 팔립니다. 왜? 너무 금액이 커지니까. 매수인이 사고 싶어도 사기가 쉽지 않아요. 왜? 땅값이 너무 커지니까. 그럼 팔고자 한다면 사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서 사고 팔겠습니까? 쪼개서. 맞아요. 쪼개서 사고 팔 겁니다. 그래서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분할이 자꾸 돼요. 자꾸 분할이 됩니다. 자꾸 분할이 돼요. 이렇게 자꾸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분할은 각종 토지 이동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토지 이동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런데 소축척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작은 크기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분할이 자꾸 돼버리면 더 작아지겠죠. 더 작아진다는 얘기는 공시기능은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작아지면 저 같은 사람은 잘 못 봐요. 노안이면 빨리 와서. 네. 아직 40대인데 이렇게 노안이 40대 초반인데 노안이 빨리 온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아질수록 이게 공시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공시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크게 그리면 되겠죠. 즉 대축척의 지적도로 옮겨서 그리면 될 겁니다. 그러면 대축척이니까 큼지막하게 토지가 그려집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축척이 변경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척이 변경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축척 변경 제도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느냐면 첫 번째, 어느 쪽이 좀 더 정밀할까요?
따라서 첫 번째 이유는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적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주된 이유가 될 테고, 두 번째는 부수적인 이유예요.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면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지번부여 지역이 뭐죠? 동지역. 농촌은 지번부여 지역이 뭐죠? 리지역. 그래서 지번부여 지역 동이나 리, 하나의 동, 하나의 리입니다. 이 안에는 지적도가 총 몇 장이 존재하느냐면 12장이 존재해요. 12장의 지적도가 아이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게 나와서는 안 되는데. 네. 12장이 존재하고요. 이렇게 12장의 지적도로 구성된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12장.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 9장은 축척이 얼마냐면 12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9장은 1200분의 1에 지적도에 등록된 상태고요. 여기 3장은 6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6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된 상태. 사람이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거 맞죠? 그렇죠. 그런데 1000제곱미터의 토지가 1000제곱미터의 토지가 이쪽 대축척의 도면 위에 등록이 될 때는 이만하게 등록이 됐다는 겁니다. 이만하게. 그런데 이쪽에 소축척의 도면에 등록이 될 때는 똑같은 크기의 토지가 요거보다 크게 등록이 될까요? 작게 등록이 될까요? 작게 등록이 될 겁니다. 조그맣게 등록이 될 거예요. 문제는 이 지역은 같은 지번부여 지역이더라는 겁니다. 같은 동, 같은 이예요. 그러면 같은 동, 같은 이라고 한다면 같은 크기의 토지는 같은 면적의 토지는 같은 크기로 등록되는 게 합리적이죠. 서로 다른 크기로 등록이 돼버리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같은 면적이라고 한다면 같은 크기로 등록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축척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치시켜야 됩니다. 공시기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축척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를 바꿔줘야 되겠죠. 어느 걸 바꿔줄까요? 장수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9장이고 이게 3장이라고 해서 이걸 고쳐서는 안 됩니다. 공시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공시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그러면 이거를 바꿔버리면 공시기능이 떨어지죠. 이걸 바꿔야 돼요. 공시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그러면 이 9장을 600분의 1 지적도로 다 바꿔야 됩니다. 뭐가 나타날까요? 축척 변경. 맞습니까? 이게 바로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할 목적을 하는 축척 변경이라고 불러요.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할 목적을 하는 축척 변경. 이 축척 변경은 개념과 관련해서 몇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나타납니다.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거래가 잘 안 돼요. 따라서 땅값은 쌉니다. 따라서 분할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적도에서만 나타납니다.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축척 변경은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꾸는 것만 축척 변경입니다.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꾸는 것은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축척 변경의 취지와 충돌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축척 변경이지만 이거는 축척 변경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 축척 변경은 예전에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축척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해서 소유자들도 축척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신청, 직권이 둘 다 가능한데요. 우리가 앞에서 본 토지 이동은 원칙은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거죠. 근데 60일 동안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토지 이동을 결정하죠. 맞아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일까요? 보충적인 관계일까요? 네. 소유자가 신청할 때까지 기다려보고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그때 비로소 지적소관청이 직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의 직권은 보충적인 거예요.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때만 직권을 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이 직권은 보충적인 게 아닙니다. 대등한 관계입니다. 소유자 신청과 관련 없이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축적 변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토지 이동과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축적 변경은 절차가 출제가 됩니다. 이 절차가 좀 어려워요. 절차. 이 절차를 상세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프린트를 통해서 하나씩 볼 거고요. 지금은 대략적인 절차를 보겠습니다. 대략적인 절차. 이 축적 변경 절차는 누가 주관을 하는 걸까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절차를 주관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소관청이 멋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뀔 때 경계가 더 정밀해지죠. 경계가 더 정밀해지니까 경계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럼 경계가 바뀌면 면적도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요. 그렇죠. 그럼 한 필지 토지만 면적이 바뀝니까? 수많은 토지들이 면적이 바뀝니까? 수많은 토지들이 면적이 바뀝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도 있을 테고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축적 변경을 통해서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도 존재하니까 지적소관청이 멋대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토지 소유자 일정 수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시켜야 되겠습니까? 동의. 그래서 첫 번째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나중에 다 프린트로 나갈 겁니다. 두 번째, 이 지적소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죠. 맞습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추가시켜요. 어떤 절차를 추가시키냐면 여러 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위원회 이름을 축적변경위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지적소관청이 독단적으로 진행을 못 시키게끔. 두 번째,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까지 다시 간단하게 보면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축적변경을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를 합니다. 이 공고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니까 20일 이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를 정지하는데 지적정리 정지, 경계보건 측량이 정지가 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볼 거고요. 시행 공고를 한 다음에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경계점 표지는 뭐냐면 이 토지를 측량하고자 합니다. 측량.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측량기구가 필요하겠죠. 측량기구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측량기구를 설치해요. 그리고 여기 측량기사가 있을 겁니다.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측량기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측량기사가 이 토지를 관측을 통해서 측량해야 되는데
이게 100번지 토지일 때 이 토지를 주변 토지와 구분할 수 있느냐? 없어요. 담장이 없다면. 맞아요. 토지의 모양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담장이 없다면. 그러면 주변 토지와 구분하고 토지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다가 이걸 지상경계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상경계점에 봉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 봉을 경계점 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계점 표지. 그러면 이때 이 측량 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관측. 기억나셔요? 관측하면 각도가 구해지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걸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이게 무슨 측량이라고 했습니까? 삼각 측량. 따라서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경계점 표지가 설치돼야 돼요.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축적 변경은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니까 경계가 정밀해진다고 했죠. 보다 정밀한 경계를 그려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 측량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설치돼야 됩니까? 경계점 표지. 그래서 경계점 표지가 30일 이내에 설치돼야 됩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되면 이제 설치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축적 변경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축적 변경 측량을 하게 됩니다. 축적 변경 측량을 통해서 토지의 표시 등을 새로이 정하게 됩니다. 왜? 보다 정밀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었죠.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었으니까 면적경계 좌표값이 더 정밀해지죠. 따라서 면적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면적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할 때 지번과 지목도 같이 확인해서 새롭게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합니다. 즉 토지의 표시 등을 새롭게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정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면 면적이 달라지게 돼요. 달라지겠죠. 서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니까 경계가 더 정밀하게 그려질 테고 보다 정밀한 경계를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할 테니까 면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도 있을 테고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도 있을 겁니다. 그럼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는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어난 만큼 돈으로 강제로 징수를 당합니다. 줄어든 토지 소유자도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줄어든 만큼 돈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이 절차를 청산 절차라고 부릅니다. 청산 절차. 다시요. 면적은 바뀌니까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강제로 징수하고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보상해 주는데 이를 뭐라 부른다고요? 청산 절차. 그러면 청산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면적이 얼만큼 늘어나고 면적이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확정이 돼야 되겠죠. 그걸 확정을 한 다음에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 서류의 이름이 뭐냐면 지번별 조서라고 불러요. 지번별 조서가 작성이 됩니다. 지번별로 얼만큼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 서류가 작성이 된다는 겁니다. 지번별로. 그러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돈을 징수하고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보상해 주겠죠. 그 절차를 뭐라고 했습니까? 청산 절차. 이 지번별 조서를 기준으로 해서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누가? 지적소관청은.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됐다면 즉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을 다 징수했고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다 보상해 줬습니다. 그 절차가 완료가 됐다면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공고를 합니다.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되면 축적 변경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공고하게 돼요. 축적 변경 확정 공고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납니다.
즉 토지 이동 간주의 효과가 나타나요. 즉 아까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한다고 했죠. 맞아요. 이때 새롭게 정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 달라지는 시점은 이 시점이에요. 확정 공고 시점. 지번이 달라지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요? 확정 공고 시점. 지목이 달라지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요? 확정 공고 시점.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지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요? 확정 공고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에 불과하고 외부적으로 법적으로 달라지는 시점은 확정 공고 시점입니다. 이때 축적 변경 시행 공고도 지체 없이죠. 확정 공고도 지체 없이입니다. 그러면 지번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다 달라졌다면 달라진 바에 따라서 지적 공부 고쳐야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달라진 것을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즉 지적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졌으니까 지적 공부 고쳐야 되겠죠. 맞아요. 네. 이때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도 지체 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적 공부 고치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잘못된 내용이 공시되는 건 짧으면 짧을수록 좋으니까 재빨리 고쳐야 됩니다. 지체 없이 지적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적 공부에서 고쳤다면 이제 뭐도 고쳐야 될까요? 등기부 고쳐야 되겠죠. 따라서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척탁합니다.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척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축적 변경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 아직은 안 외우셔도 돼요. 나중에 프린트로 나갈 겁니다. 다시요. 흐름만 느껴보시죠. 흐름만. 시간의 흐름과 논리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흐름만 느껴보십니다. 문제가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되면 이 순서도 출제합니다. 문제가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되면 먼저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변이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축적 변경 시행을 공고할 수가 있습니다. 축적 변경 시행 공고는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하게 됩니다. 축적 변경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충분히 해야 되는데 축적 변경 시행 공고 후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왜? 측량에 들어가야 되니까.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된 다음에 이제 축적 변경 측량을 할 텐데 축적 변경 측량이 완료가 되면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내부적으로 새롭게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면적이 달라지게 되는데 면적이 얼만큼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서류를 지번별 조서라고 얘기합니다. 지번별 조서가 작성이 되면 이제 작성된 지번별 조서를 기준으로 해서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되면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이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납니다. 즉,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법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럼 달라졌으면 지적 공부에 달라진 걸 등록해야 되겠죠. 등록도 지체 없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적 공부를 고쳤다면 이제 등기부 표제부도 고쳐야 되겠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지체 없이 촉탁하게 될 겁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요.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요게 이제 따라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출제가 자주 되는 것들인데 그건 다음 순환에 할 겁니다. 하나씩. 요 정도만 보시죠. 축적 변경은. 이 축적 변경은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줄은 다음 순환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줄을 쳐드릴 겁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155쪽에 지적정리 및 등기 촉탁을 보십니다.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고요.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테고, 그리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될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정보는, 주된 정보는 뭐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토지의 표시는 6가지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값이 있을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있겠죠.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될 겁니다. 이때 이 토지의 표시가 바뀌는 거, 이걸 뭐라 불렀죠? 네?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죠. 토지 이동이 나타나면 이 부분도 고쳐야 되겠죠. 이걸 뭐라 불렀습니까?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뀌는 걸 뭐라 불렀죠? 소유자 변경. 그러면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이거 고치는 거 뭐라 불렀죠? 소유자 정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 불렀습니까?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지적 정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아까 했던 거죠? 그렇죠. 이때 이 지적 정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지적 정리는 지적 제도 중에서도 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그냥 들어만 두십니다. 이해 안 되셔도 괜찮으니까. 이때 이 토지 이동 정리는 첫 번째.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 즉, 이 부분을 고칠 때, 이 부분을 고치는 걸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불러요. 이 부분을 고칠 때, 즉, 토지 이동을 정리할 때,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결의라는 건 의사를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고친다는 결의를 먼저 해야 돼요. 이 결의를 하지 않고 멋대로 아무렇게나 지적 공부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를 한 다음에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 서류가 작성이 돼야지만 어느 시점에 이 지적 공부를 고치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 공부를 정리할 수는 없어요. 즉, 지적 공부가 고쳐지는 시점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되시죠? 두 번째, 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는 토지대장 따로, 임야대장 따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토지대장 고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임야대장 고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다른 지적 공부니까. 되셨을까요? 네. 세 번째는 토지이동 정리를 할 때, 즉 이 부분을 고치게 된 이유는, 원인이 뭐죠?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을 결정했으니까 이거 고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걸 고치는 이유는 토지이동이 결정이 됐으니까 고치는 겁니다. 근데 이 토지이동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건데, 원인은 보통 뭘까요? 소유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했으니까 지적소관청이 결정한 거겠죠. 맞아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했으니까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을 결정했고, 토지이동이 결정이 됐으면 지적공부의 이 부분을 고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은 원인이 뭡니까? 소유자 신청이에요. 맞아요. 따라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선 토지이동 정리를 할 때는 소유자의 토지이동 신청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했고 따라서 신청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을 결정했고 결정이 됐으면 지적공보에 토지 이동 정리를 할 테니까 결국은 토지 이동 정리의 원인은 소유자 신청을 통해서 지적공보가 고쳐진 겁니다. 따라서 원인을 밝기 위해서 뭘 첨부해야 된다고요? 토지 이동 신청서가 첨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운 거 맞으니까 그냥 들어만 두셔요. 그래서 출제가 되는 건 요 세 군데예요. 토지 이동 정리에서.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요게 좀 문제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소유자 정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적소관청은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먼저 해야 돼요. 결의를 하지 않게 되면 이게 중구난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결정이 있은 다음에 이를 증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서류가 한정 작성이 돼야 돼요. 그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서류가 작성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소유자 정리가 이루어졌는지 그 시점이 불분명해져요. 그래서 그 시점을 명확하게 밝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는 게 작성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출제하냐면 토지 이동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맞는 지문인가요? 틀린 지문인가요? 틀린 거겠죠. 소유자 정리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이건 유치원생들도 풀 수 있죠. 네. 두 번째. 소유자 부분은 기준이 뭐죠? 소유자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를 고쳐야 되겠습니까? 등기부. 얼핏 기억나셔요? 따라서 이 소유자 부분은 등기 관련 자료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왜? 소유자는 기준이 등기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정리를 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 없다고 했죠. 다만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한다고 했죠. 아까 했는데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중고검사 확인증. 세 번째, 협의서. 네 번째, 기타. 얼핏 기억나셔요? 네. 혼자 떠드는 것 같아요. 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지적소관청이 직접 그 자료를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등기부가 없으니까 다른 자료 가지고 소유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건 지적공부를 그린 겁니다. 지적공부인데요.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 부분이 등록되어 있고요. 소유자도 등록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부분이. 그리고 등기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를 공시하는 장부는 지적공부도 있고 등기부도 있는데 등기부는 아예 존재하지 않고 지적공부는 있지만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은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소유자를 공시하는 장부는 두 개의 장부가 있어요. 등기부와 지적공부. 그런데 등기부는 아예 만들어진 적이 없고요. 지적공부는 만들어져 있지만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등기부도 없고 지적공부는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면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 소유죠? 국유재산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국유재산은 총괄관리청이 있겠죠.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가 특수한 지역에 있는 토지라든지 특수한 목적하에 제공된 토지라고 한다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하지 않고 별도의 관리청이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즉 관리청이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에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관리청들이 누구로 등록을 신청할까요? 국으로 여기 국가소유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겠죠.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되셨죠?
그러면 이때 이 신청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이 여기다가 국으로 등록을 해야 될까요? 등록할 수 있을 뿐일까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등기부는 없고 지적공부는 있지만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 토지가 국가 소유입니까? 아니에요.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자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세를 납부했다는 납세증명서,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사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면 국으로 등록하게 되면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강탈해 가는 겁니다. 맞아요. 따라서 소유자가 있다고 한다면 국으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국으로 등록할 수 있냐면 여기 빈칸으로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소유자가 없을 때만 국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맞아요.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도 아예 없을 때만 국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 불부합 통지.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불부합 통지. 이 불부합 통지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고요.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2개의 공적인 장부에 등록돼서 공시가 될 겁니다. 하나는 뭘까요? 지적공부. 토지의 표시가 등록이 될 테고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등록이 될 겁니다. 맞아요. 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누구일까요? 지적소관청. 이 지적소관청은 행정부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또 하나의 공적인 장부가 만들어지는데 그 장부는 뭘까요? 등기부. 요즘은 등기기록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등기부에는 표제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내용이 등기가 될 테고 갑부에는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등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등기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누구일까요? 등기소. 이 등기소는 사법부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이 2개의 장부는 동일한 토지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 부분도 일치해야 되고 소유자 부분도 일치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가끔씩은 토지의 표시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소유자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이건 잘못된 거니까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잘못된 거니까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일치하지 아니할 때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어느 것을 바꿔줘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준다고 했습니까? 지적공부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장부예요.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를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주는 겁니까?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공부를 바꿔주는 겁니다. 맞아요. 이 등기부는 갑구을구 때문에 존재하는 장부예요. 따라서 갑구을구만큼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고쳐주는 겁니다. 지적공부를 고칠 때 어떤 용어를 썼습니까? 정리한다 라는 용어를 썼어요. 맞아요. 그래서 소유자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거 여러 번 했던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때 지적소관청이 이 토지의 표시 부분을 고쳤다면, 즉
토지 이동 정리를 했다면, 토지의 표시 부분을 고쳤다면, 이 여기가 고쳐졌으니까 여기와 일치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바뀌었으니까 이쪽도 바꿔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맞아요.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정리를 하게 되면 등기소에 니네도 요 부분을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즉 변경 등기를 척탁하게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소유자에 관해서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뀌는 등기, 즉 소유자에 관한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뀌는 등기가 완료가 되면 이 등기소는 이 등기를 한 다음에 지적소관청에게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고쳐달라고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통지가 뭐냐면 이 등기가 소유자에 관한 등기가 완료되었으니까 소유자 부분을 정리해달라고 통지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지적공부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되셨죠? 이때 요 A가 주소지가 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경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자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이 변경되는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은 뭐냐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름이 바뀐다든지 주민번호가 바뀐다든지 주소가 바뀌는 등기가 뭐라고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가 완료가 되면 이 등기소는 지적소관청에게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해 줍니다. 통지를 받은 이 지적소관청은 이 소유자의 주소를 서울에서 경기도로 바꾸는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되셨죠? 네. 그런데 이 등기완료 통지를 통해서 소유자 부분을 서울에서 경기도로 주소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토지 표시 중에서 지번이 100의 1번으로 돼 있고 여기 표시 중에서 토지의 지번이 100의 11번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의 토지의 표시와 여기의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다면 이 토지와 이 토지는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은 이 부분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등기완료 통지를 받은 지적소관청이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등기완료 통지서에 따른 정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할 수 없고 이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토지의 표시 부분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수 없다라고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를 불부합 통지라고 불러요. 다시요. 등기완료 통지를 받은 지적소관청이 소유자를 정리해야 되는데 토지의 표시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소유자를 정리하지 못하고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토지의 표시 부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라고 등기소에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를 불부합 통지라고 부릅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불부합 통지를 받은 이 등기소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누구일까요? A가 1월 이내에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즉, 이 부분을 100의 11번지를 뭐로? 100의 1번지로 바꾸는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이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 등기소는 직권으로 해버립니다.
직권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일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일치가 됐죠. 따라서 일치를 시킨 다음에 다시 소유권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완료했음을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는 토지의 표시 부분이 일치가 됐으니까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나오는 개념이 불부합 통지예요. 절차가 만만치 않죠. 이것도 등기법의 출제 1순위입니다. 괜히 쓴 게 아닙니다. 등기법에 자주 나오는 문구예요. 이 개념이 불부합 통지인데요. 절차가 길어서 그냥 이런 거 한 들어만 두셔요. 이거 앞으로 5번 이상 반복할 겁니다. 기억날 때까지.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 더. 이때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죠? 소재, 지바,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맞습니까? 맞아요. 여기에 토지 표시는 뭐가 있죠? 소재, 지바, 지목, 면적.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지적 공부는 6가지, 등기부는 4가지죠. 그렇다면 먼저 소재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뀌었다면 니네도 고쳐달라고 지적소관청은 등기세 변경등기 촉탁하느냐? 보통은 안 해요. 왜냐하면 소재지는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거죠. 행정구역 변경은 법령에 의해서 바꾸는 겁니다. 법령. 그러면 법령의 전문가는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더 전문가일까요? 등기관이 더 전문가일까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더 전문가일까요? 사법부 소속 공무원이 더 전문가일까요? 사법부예요. 권리의 최종 판단권은 법령의 최종 판단권은 사법부가 갖고 있어요. 따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재지 바뀔 때는 보통 변경등기 촉탁하지 않습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바뀌었다면 이거 고쳐줘야 되겠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등기세 변경등기 촉탁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경계와 좌표가 바뀌었다면 변경등기 촉탁할까요? 안 할까요? 토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경계가 여기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넓이가 100제곱미터가 늘어난 겁니다. 경계가 바뀌면 면적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경계가 바뀌면 좌표값도 달라져요. 그래서 경계와 좌표값이 바뀔 때 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이 100제곱미터 늘어났죠. 그럼 면적이 달라졌으니까 변경등기 촉탁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맞아요. 이 경계가 여기로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이 경계도 여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넓이도 100제곱미터입니다. 두 개의 경계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때는 경계와 좌표가 달라졌는데 면적에 영향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쳐요. 이때는 변경등기 촉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그때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경계와 좌표는. 되셨을까요? 그럼 변경등기 확실히 하게 촉탁하는 경우는 이 경우예요. 맞아요. 네.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155쪽에 지적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은 흔적만 남겨놓으면 돼요. 이게 워낙 어려운 부분이라서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아직은 너무 어려우셔요. 지적지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적 정리 내용에서 토지 소유자 정리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그 5가지가 책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밑줄은 다음 순환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밑줄을 칠 겁니다. 그 다음에 157쪽을 보시면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가 나와 있죠. 이게 뭡니까? 토지 이동 정리예요. 토지 이동 정리.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밑줄은 다음 순환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밑줄을 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 정리의 절차 이미 보셨고요. 오른쪽에 지적 정리 등의 통지가 있습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십니다.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등록상 정정을 보실 거고요. 다음 시간에 한 10분 정도 더 할 거고
공간정보법을 그리고 등기법 들어갈 건데요. 등기법은 모든 법률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꼭대기에 있는 법이에요. 수험생들은 부동산 공법을 더 힘들어 하시지만 그건 단수 남기고 등기법은 완전한 이해 과목입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이 등기법은 합격자의 평균이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12개 중에서. 합격자의 평균입니다. 요게. 물론 재수험생들은 10개에서 10개 정도는 나와요. 제가 워낙 강의를 충실하게 해서. 농담이고 워낙 객관적인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좀 11월 강의를 좀 듣고 오셔야 돼요. 이게 오늘 한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오늘 한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법이 등기법이에요. 왜냐하면 민법을 기본 지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강의를 좀 듣고 오셔야지만 조금은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이제 공간정보법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했고요. 한 3월부터는 이제 좀 더 내용이 충실하게 들어갈 테고 밑줄도 3월부터는 칠 겁니다. 꼼꼼히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 고생하셨고 불토를 재밌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